자, 오늘 테슬라 주식을 살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그리고 왜 테슬라 주식이 떨어졌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에 세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테슬라 시장에 대한 조금 집중적인 분석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TRS라는 테크닉을 통해서 테슬라의 주식 가격을 한번 평가해 보겠습니다. 늘 그렇듯이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테슬라를 분석을 해봤을 때 현재 테슬라의 주가가 너무 비싼 가격에 거래되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로는 세 가지를 뽑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테슬라에 대한 시장의 낮은 기대치,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낮은 기대치를 연속적으로 뛰어넘고 있는 테슬라의 성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 성과에 대한 시장의 낙관적인 반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합해져서 테슬라 주가를 오버프라이스하는 원인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테슬라의 시장 및 세부 시장을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테슬라는 자동차 사업입니다. 테슬라의 연관 보고서에도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자동차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자동차 산업 내에서도 두 가지 세부 시장을 중심적으로 타겟팅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자율주행이 가능한 전기 자동차 시장이고요. 그 두 번째는 전기연료 생산 및 보관 서비스, 즉 배터리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자동차 시장 규모가 약 3.7 trillion dollars, 즉 4천조 되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시장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 시장을 선두로 달리고 있는 기업들을 보시면 토요타, 그리고 폭스바겐, 포드, 혼다, 닛산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우리의 자랑스러운 한국 기업들인 현대와 기아도 여기에 속해 있죠. 그럼 테슬라는 몇 퍼센트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을까요? 1% 미만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가 7천만 대에서 7,500만 대 정도 연간 판매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2019년만 해도 7,500만 대의 자동차가 전 세계적으로 팔렸는데요. 이 7,500만 대 중에서 몇 대의 테슬라 차량이 판매되었을까요? 며칠 전에 올라온 테슬라의 2020년 2분기 보고서를 보면요. 테슬라가 2019년 2분기부터 2020년 1분기까지 판매한 자동차의 수가 40만 대에 조금 미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40만 대의 수는 글로벌 자동차 총 판매량과 비교를 했을 때 1%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2019년 기준 테슬라 자동차 시장 점유율이 1%도 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주식시장에 열광하는 이 세 가지 이유를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시장이 테슬라에 열광하는 첫 번째 이유는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전기자동차 시장 점유율입니다. 이 왼쪽의 차트는 2018년과 2019년도의 전기자동차 시장 점유율을 자동차 기종 모델별로 나타낸 표인데요. 가장 맨 위에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두 기종이 테슬라 모델 3 그리고 테슬라 모델 S and X입니다. 대략적으로 50% 이상의 전기자동차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테슬라에 열광하는 두 번째 이유는 전기자동차 배터리 시장 성장성입니다. 이 왼쪽의 자료는 스태티스타라는 미국의 통계 전문 웹사이트에서 가져온 신빙성 있는 자료인데요. 2016년부터 2026년까지 배터리 시장의 성장률을 연간 45%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스태티스타는 2026년에 72조 규모의 배터리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테슬라에 열광하는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전기 자동차 시장의 성장성을 뽑을 수 있겠는데요. 이것이 사실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스태티스타의 자료에 의하면 전기 자동차 시장이 2020년까지 연평균 26%로 성장할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로 환산을 해보면 880조 규모의 전기 자동차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고 있는 것이죠. 투자가로서 그리고 기업 분석가로서 꼭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시장의 규모가 커질수록 시장으로 뛰어드는 경쟁사들도 늘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전기차 시장 투자 현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실제로 폭스바겐은 44조의 예산을,
기아는 27조, GM은 22조, 토요타는 44조의 예산을 전기차 산업에 투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오른쪽의 자료는 2020년 1분기 기준으로 두 가지의 전기자동차 분야의 시장 점유율을 나타내주는 표인데요. 보시다시피 테슬라가 두 분야에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밑에는 폭스바겐, 닛산, 현대, 우리의 자랑스러운 기업인 현대, 그리고 BMW 같은 거대 기업들이 테슬라를 따라잡기 위해서 전기자동차 시장에 뛰어들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테슬라는 전기차 시장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기술 시장에 있어서도 경쟁을 해야 되는 회사입니다. 좋은 소식은 아직까지 테슬라가 자율주행 기술의 선두에 있다는 사실인데요. 오른쪽 자료를 보시면 2016년 5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테슬라가 수집한 자율주행 데이터량이 대략적으로 3조 마일 정도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테슬라의 가장 큰 경쟁사인 구글의 웨이모는 2천억 마일의 자율주행 데이터밖에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구글 웨이모의 세이프티 리포트에 따르면요, 비록 실제 자율주행 데이터는 2천만 바일밖에 되지 않지만 시뮬레이션에 기반한 자율주행 데이터는 이미 테슬라가 가진 데이터량만큼 소유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구글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기술 경쟁에 뛰어든 두 가지 회사가 더 있는데요. 바로 아마존과 우버입니다. 기술 개발 경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사가 감당해낼 수 있는 Research and Development 비용의 사이즈와 효율성일 것입니다. 사이즈만 놓고 봤을 때 구글과 아마존은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만 올해 각각 3조와 1.5조를 투자했습니다. 이 금액은 테슬라 회사 전체 R&D 지출 비율보다 규모가 큽니다. 효율성은 어떨까요? 구글과 아마존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테크 컴퍼니로서 연구 개발 비용 효율성이 그 누구보다 뛰어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테슬라가 만약 부지런히 뛰어가는 자율주행 기술의 선두자라면 구글과 아마존은 그 선두자를 쫓아 전력 질주하는 경쟁자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테슬라가 속해 있는 자동차 산업 및 자율주행 시장 현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의 규모와 테슬라의 입지, 그리고 전기차 시장의 성장성 및 경쟁 상황을 알아봤고, 마지막으로 자율주행 시장에서의 테슬라의 입지 및 경쟁 상황을 알아봤습니다. 테슬라가 속해 있는 시장 경쟁 구도를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 자율주행, 그리고 배터리 산업. 몇 달 전에 테슬라가 배터리 가격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세계에 소개한 적이 있었죠. 테슬라의 기업 분석에 있어서 배터리 프라이스 패리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조금 더 심도 있는 조사 그리고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테슬라의 Free Cash Flow Forecast를 분석할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의 가장 중요한 파트인 TRS 비교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TRS가 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TRS는 Total Return to Shareholders의 약자입니다. 이것을 한국말로 직역해보자면 주주의 최종 수익률이 되겠네요.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4가지 기본적인 회계 혹은 재무 테크닉이 있는데요. 그중 첫 번째가 바로 이 TRS입니다. 주주의 최종 수익률을 다른 회사들과 비교해보는 것인데, 이것을 포뮬라로 표현을 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의 최종 수익률은 주가 상승폭 더하기 배당액. 이 테크닉은 기업의 성과에 대한 시장의 반응을 비교 분석할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TRS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시장의 사실을 하나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조금 지루하더라도 한 10초만 버텨주십시오. 그 중요한 사실은 역설적인 시장의 단기적 행동이라는 것인데요. 단기간 동안에 TRS를 이끄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업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고요. 두 번째는 기업의 실제 성과와 그 기대치에 기반한 시장의 반응 강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정된 기업일수록 낮은 반응 강도가 나타나고요.
안정되지 못한 기업일수록 높아지는 반응 강도가 나타나집니다. 자, 너무 어렵죠? 이것을 굉장히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 학생 A와 학생 B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학생 A는 맨날 20점을 맞는 학생이고요. 학생 B는 항상 100점을 맞는 학생이에요. 이 두 친구가 어느 한 날 시험을 봤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학생 A는 난생 처음으로 70점을 받았고 학생 B는 난생 처음으로 90점을 받았어요. 학생 A의 부모님은 어떨까요? 굉장히 기쁘겠죠. 그리고 학생 A를 칭찬해 주겠죠. 왜냐면 항상 20점만 맞던 친구가 70점을 맞았으니까요. 학생 A의 부모님의 기대치가 낮았기 때문에 70점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반면에 학생 B의 부모님은 어떨까요? 70점보다는 훨씬 잘 본 90점임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를 칭찬하기보다는 걱정하겠죠. 왜냐? 이 학생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항상 100점을 맞아왔으니까요. 주식시장에도 학생 A 그리고 학생 B 같은 기업들이 존재합니다. 시장의 기대에 꾸준히 상응하는 모범적 회사는 시장으로부터 인정받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는 반면에 학생 A 같은 기업은 시장의 기대치가 낮기 때문에 그 기대치를 깰 때마다 받는 혜택이 커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테슬라는 학생 A일까요? B일까요? 지금부터 TRS를 적용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표는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제가 테슬라의 5년 평균, 3년 평균, 그리고 1년 평균 TRS를 두 세그먼트들과 함께 비교한 표입니다. 첫 번째 세그먼트는 전기자동차 시장 세그먼트, 그리고 두 번째 세그먼트는 자율주행 세그먼트입니다. 이 표를 통해서 너무 쉽게 그리고 간단하게 알 수 있듯이 첫 번째 세그먼트인 전기자동차 시장의 경쟁사들의 TRS는 테슬라의 것과 비교했을 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테크놀로지 경쟁사들은 어떨까요? 테크놀로지 경쟁사들도 평균적으로 30%에서 50%의 TRS가 나오는데 그것과 비교했을 때 테슬라는 아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TRS를 가지고 있죠. 과연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난 세 분기 동안 테슬라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가 현저히 낮았었고 그런 낮은 기대치를 뚫고 테슬라가 수익을 창출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표는요, 지난 한 해 동안 테슬라에 대한 주식시장의 기대치와 테슬라의 실제 실적을 비교한 표입니다. 보시면 지난 1년 동안 테슬라의 실제 실적이 기대 수치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결과로 주식시장은 테슬라에게 600%의 수익률이라는 어마어마한 선물을 선물해 줬는데요. 이 테슬라의 실제 실적을 다른 회사들과 비교할 수 있는 숫자로 환산을 한 뒤 도요타의 실적과 비교해보면 사실 굉장히 초라합니다. 도요타는 테슬라보다 3배에서 4배 정도 이상의 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으로부터 13% 상승률이라는 선물밖에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도요타는 굉장히 높은 기대치와 싸우고 있기 때문이고 테슬라는 굉장히 낮은 기대치와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테슬라는 학생 A이고 도요타는 학생 B이기 때문이죠. 테슬라를 중점적으로 다루시는 한 유튜버 분께서 이 차트를 테슬라의 2020년 2분기 보고서에서 가져오신 뒤 말씀하시기를 많은 자동차 경쟁사들 중에 오직 테슬라만이 판매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자랑을 하셨습니다. 사실 테슬라가 이 차트를 보고서에 넣은 이유도 자랑하기 위해서겠죠. 테슬라가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자동차 시장에서 자신만이 앞으로 뻗어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치 투자자로서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은 이런 데이터에 현혹되지 말고 분별력을 길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2019년 4월부터 2020년 3월까지 테슬라는 39만 대가량의 자동차를 팔았습니다. 그에 반해 도요타는 1000만 대의 자동차를 팔았는데요. 테슬라의 판매 볼륨이 도요타의 판매 볼륨의 약 3%밖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차를 한 대 판 회사가 올해 2대를 팔면 100%의 성장률을 기록하죠. 그에 반해 작년에 차를 1000대 판 회사가 올해 600개의 차를 팔면 마이너스 40%의 성장률을 기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둘 중에 과연 누가 더 많은 자동차를 팔아서 이윤을 남겼을까요? 당연히 도요타입니다. 마지막으로 테슬라와
자율주행 기술 경쟁자들의 TRS를 비교해 보고자 하는데요. 2015년부터 2020년까지는 기술주가 굉장히 특혜를 받은 기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연간 50%에서 70%의 평균 주가 상승률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사실 보수적인 가치 투자자로서 연간 50%에서 70%의 수익률도 굉장히 어마무시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600%라는 상승률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1년이라는 단기간 동안 600%의 주가 상승률이라는 사실은 그 어떤 분석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테슬라의 주가가 굉장히 비싼 가격에 거래되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TRS의 분석 결과가 보여주듯이 미국 주식시장은 테슬라에게 굉장히 낮은 기대치를 지속적으로 책정해 왔습니다. 테슬라는 지난 4분기 동안 낮은 기대치를 뛰어넘는 성과를 보여주었고요. 그 결과 시장은 테슬라에게 굉장히 낙관적이고 비이상적인 반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결합되어서 테슬라의 단기적 주가 폭등을 야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테슬라의 주식을 살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구매를 하시기 전에 이 4가지를 꼭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테슬라의 현재 주식 가격은 적당한가 아니면 비싼가? 두 번째는 테슬라의 현재 주가 상승률이 지속적인가 지속적이지 않은가? 세 번째는 현 주가는 테슬라가 미래에 창출해낼 수 있는 고유적 가치를 정당하게 반영하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내가 생각하는 테슬라의 고유적 가치는 얼마 정도인가? 이번 영상에서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세 번째와 네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분석해보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